자, 그럼 이제 함수의 구간에서의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먼저 구간에 관한 기호를 좀 숙지하고 갈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소개부터 좀 할게요. 자, 우선은 구간이라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두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실수의 집합을 각각 다 구간이라고 한다고 돼 있는데, 그냥 실수의 모임을 구간이라 부른다 정도로 들어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부터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말로 굳이 이 집합을 표현하자 그럼 A 이상 B 이하의 실수의 모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실수의 모임도 구간이라고 우린 부른다는 거고, 이 구간을 갖다가 그 수직선 위에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우리 부등식의 해를 표현한다거나 할 때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수들을 수직선 위에 많이 나타내 봤기 때문에 왜 이 구간이 이렇게 표현되는 건지는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고 있을 거라 봐요. 보자마자. 자, 수직선이 이렇게 표시해 놓더라도 A 이상 B 이하의 실수의 모임이다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채 줄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을 갖다가요, A 이상 B 이하의 실수의 모임을 갖다가요, 자, 앞으로는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는데, 자, 그냥 이 집합은 이 집합과 똑같은 집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역시나 A 이상 B 이하의 실수의 모임이라 보면 되고, 매번 이 구간을 갖다가 이 실수의 집합을 갖다가 부등식과 함께 자, 중괄로 쳐가면서 표시하기에는 뭔가 번거롭잖아요. 이 표현을 갖다가 간단하게 만들어놨다, 간소화시켜놨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 대한 기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저 왼쪽 편에 있는 집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A와 B가 원소로 속하는 집합이고, 여기는 A와 B가 속하지 않죠. 등호 다 빠져 있으니까 부등호에서. 그러면서 말로 표현하자면 이 구간, 이 집합은 A 초과 B 미만의 실수의 모임이다, 혹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실수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는데, 자, 이 구간을 갖다가 수직선 위에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고, A, B가 이 집합에 속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도 속하지 않는다면서 구멍을 뻥뻥 뚫어놨죠, 양끝 지점에.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실수의 모임이다라고 우린 당연히 눈치채 줄 수 있을 것이고, 자, 어쨌든 이 구간을 갖다가 이번엔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괄호가 모양이 옆에랑 달라요. 그거는 이 등호가 있을 때는 대괄호가 쓰이고, 등호가 없을 때는 소괄호가 쓰인다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자,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실수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집합과 서로 같은 집합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의미를 파악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구간의 기호를 보게 되면.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 용어를 소개하자 그러면, 여기는 등호가 있으면서 수직선 위에 이 구간을 표시했을 때 양끝 경계점이 이렇게 닫혀 있죠.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이런 구간은 닫힌 구간이라 부르고요. 또 옆에 있는 구간은, 여기는 부등호를 보니까 등호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 구간을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양끝 경계점 다 열려 있죠. 그 느낌 그대로 살려 이런 구간은 열린 구간이라 불러줍니다. 자, 실제 쓰일 용어니까 한번 들어봐 두자는 거예요.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자, 부등호 없을 때, 그 다음에 있을 때, 자, 구분해서 봐두면 되고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탄력받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구간은 A 이상 B 미만의 실수의 모임. 이 구간은 그 수직선 위에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등호 있을 때는 닫고, 등호 없을 때는 자, 열면 되겠죠. 양끝 경계지점. 그러면서 이 구간을 갖다가 이번에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등호 있을 때는 대괄호, 등호 없을 때는 소괄호, 그 규칙을 계속 따르고 있고요. 자, 이런 기호를 보게 되면 A 이상 B 미만의 실수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의미 파악 가능하면 되고요. 이 구간을 부를 때는요, 한쪽은 뭔가 닫혀있고 한쪽은 열려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 불러주면 돼요. 그리고 또 옆으로 갑니다. 이 구간은 수직선에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데,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의 모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이제 기호로 또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겠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번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 A는 속하지 않고 B는 속하니까 각자 옆에 소괄호, 대괄호 붙여가면서 A초가 B 이하의 실수의 모임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구간도 한쪽 끝은 닫혀있고 한쪽 끝은 열려있으니까 반닫힌 구간 또는 반열린 구간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더 있어요. 실수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집합도 다 어쨌든 실수의 모임이고 구간이라 불러줄 수 있는데, 자, 이런 구간은 기호로서 어찌 나타낼지 또 봅니다. 이번에도 전부 구간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놨는데 그 주어진 조건을 보잖아요. 범위 표시된 걸 보니까 한쪽으로 범위 제한이 없어요. 그런 경우를 다 띄워놓은 거고요. 자, 여기부터 구체적으로 보자면 A 이상의 실수의 모임이라고 이 구간을 말로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 구간은 수직선 위에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A 이상의 모든 실수가 이 구간에 속한다는 건데, 자, X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범위 제한이 없잖아요. 그걸 갖다 반영해서 이 구간은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거든요. A 이상, 그리고 나서 이 X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범위 제한 없으니까 이럴 때는 무한대 기호 옆에다가 소괄호 쳐가지고 이 구간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또 봅니다. 자, A보다 큰 실수의 모임이에요. 그 수직선에다가는 여기 구멍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구간을 나타내 주면 되고요. 이 구간을 이제 기호로 어찌 표시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A는 이 구간에 속하지 않으니까 A 옆에 소괄호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범위 제한 없으니 그거 반영해서 무한대기호 옆에 소괄호 쳐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요 구간을 또 기호로서 표시해 보자면, 일단 이 구간은 수직선에는 이렇게 표시되고요. A 이하의 실수의 모임이죠. 그리고 나서 X축의 음의 방향 쪽으로 이번에는 범위 제한 없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이 구간은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X축의 음의 방향 쪽으로 범위 제한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옆에 소괄호 쳐주면 됩니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옆에는 소괄호가 온다고 보면 되겠죠. 구간을 표시할 때. 그래서 A 이하의 모든 실수의 모임. 자,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둘이 비교하자면은 등호 있고 없고 그 차이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수직선에 나타내자면 여기 뻥 뚫어주면 되죠. 여긴 닫혀있지만은 여긴 열어주면 되고, 자, 기호로서 이 구간을 나타내자 그러면 여긴 A가 속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소괄호로 바꿔서 표시해주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두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자주 언급이 되는 집합이 위에 띄워져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단어가 이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언급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실수 전체의 집합도 어쨌든 실수의 모임이고 하나의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의 기호로 표시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소괄호 열고 닫은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 적어주면 되고, 수직선에서 양쪽 끝으로 다 범위 제한 없다 그런 느낌으로 봐두면 되겠죠. 요까지 봐두고 간단한 예를 보면서 이 구간의 기호에 대한 얘기 정리하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정의역은 그랬는데 그 함수들을 쭉 보면요, 식만 봐도 그냥 익숙한 함수고 정의역이 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근데 그 정의역을 갖다가 구간의 기호로 답을 할 겁니다. 공부한 내용 복습하기 위해서. 먼저 이 함수부터 보세요. 다항함수입니다. 2차 함수죠. 자, 그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이 함수의 정의역일 거 아니에요. 그걸 구간의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방금 봤듯이. 자, 이 함수의 정의역, 실수 전체의 집합. 그 다음에 gx함수. 자, 잘 아는 유리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정의역은 그 0을 제외한 그 실수 전체에서 이 함수 정의되니까요.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을 합쳐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 콤마는 또는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간 적고 이 구간 적고 그 사이를 콤마가 아닌 또는이라 적어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양쪽에 구간 적고 나서 합집합해도 됩니다. 실제 두 집합, 구간은 집합이니까요. 두 집합의 합집합이 이 함수의 정의역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하든 상관없겠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정의역은요, 근호 안쪽에 식의 값이 0 이상일 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x값이 2 이상일 때 이 함수 정의되겠구나. 그래서 2 이상의 실수의 모임이 이 함수의 정의역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구간의 기호에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